로그 통계 분석 및 리포트 생성 완벽 가이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강의에서는 서버 로그 파일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의미 있는 통계 리포트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실전 기법을 배워봅니다. 옥, 그래프, 세드 등의 리눅스 도구를 활용하여 시간대별 에러 분석, HTTP 상태 코드 집계, 응답 시간 통계를 산출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총 7개의 퀴즈가 포함되어 있으니 학습 내용을 확인하면서 진행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옥로 로그 통계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둘째, 시간대별 에러 집계 기법을 배웁니다. 셋째, HTTP 상태 코드를 분석하여 서버 상태를 파악합니다. 넷째, 응답 시간 통계를 산출하여 성능을 측정합니다. 다섯째, HTML 리포트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방법을 익힙니다. 마지막으로 일일 요약 리포트를 자동화하는 스크립트를 작성합니다. 서버 로그 분석의 핵심 도구인 옥을 살펴보겠습니다. 옥는 텍스트 처리에 특화된 강력한 유틸리티로 대용량 로그 파일에서 의미 있는 통계를 빠르게 추출할 수 있습니다. 연관 배열을 활용하면 복잡한 집계 작업을 간단히 수행할 수 있고 패턴 매칭과 필드 처리 기능으로 원하는 데이터만 선별할 수 있습니다. 엔드 블록을 사용하면 모든 데이터를 처리한 후 최종 결과를 출력할 수 있어 통계 산출에 매우 유용합니다. 억세스 로그 파일에서 IP별 접속 횟수를 집계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이 기법은 서버에 접속하는 클라이언트를 파악하고 상위 접속자를 찾아내는 데 사용됩니다. 연관 배열 IP의 첫 번째 필드인 IP 주소를 키로 사용하여 접속 횟수를 카운트합니다. 엔드 블록에서 포루프를 통해 전체 집계 결과를 출력하고 소어트 명령어로 내림차순 정렬하여 상위 10개를 추출합니다. 이를 통해 트래픽 패턴을 분석하고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IP별 접속 횟수를 집계하는 실제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옥 명령어에서 중괄호 안에 IP 배열의 첫 번째 필드를 키로 하여 1씩 증가시킵니다. 이는 각 IP가 나타날 때마다 해당 IP의 카운트를 자동으로 누적합니다. 엔드 블록에서는 포루프로 배열의 모든 요소를 순회하며 접속 횟수와 IP를 출력합니다. 파이프로 연결된 소어트 명령어는 달 옵션으로 역순 정렬, N 옵션으로 숫자 정렬을 수행하고 헤드-10으로 상위 10개만 출력합니다. 결과 예시를 보면 192.268.1.100이 1523회로 가장 많이 접속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옥의 필드 구분과 패턴 매칭 기능을 살펴봅니다. F 옵션을 사용하면 기본 공백 구분자 대신 원하는 문자를 구분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def를 사용하면 콜론으로 필드를 구분합니다. 정규 표현식 패턴 매칭은 물결표 연산자를 사용하여 특정 패턴이 포함된 줄만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기호와 숫자를 조합하면 특정 필드에 직접 접근할 수 있어 로그 파일에 원하는 데이터를 정확하게 추출할 수 있습니다. 시간대별 에러 집계는 서버 문제를 진단하는 중요한 분석 기법입니다. 로그의 타임스탬프를 분석하여 언제 에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타임스탬프 필드에서 시간 부분만 추출하고 정규 표현식으로 원하는 시간대를 필터링합니다. 시간대별로 카운트를 집계하면 트래픽 집중 시간을 찾아낼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서버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비정상적으로 에러가 급증하는 시간대는 보안 공격이나 시스템 장애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시간대별 에러 집계 코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는 네 번째 필드가 10시를 포함하는 줄을 찾아 카운트합니다. 패턴 매칭 연산자 물결표와 슬래시로 둘러싼 정규 표현식 10을 사용합니다. 두 번째 예제는 더 정교한 방법으로 매치 함수를 사용하여 두 자리 시간을 캡처합니다. 정규 표현식에서 대괄호는 문자 클래스, 중괄호는 반복 횟수를 의미합니다. 배열 ARR에 캡처된 시간을 저장하고 hour 배열의 시간대별로 카운트를 누적합니다. 마지막 소어트 젠으로 시간 순서대로 정렬하여 깔끔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HTTP 상태 코드 분석은 웹서버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는 핵심 지표입니다. 상태 코드를 2xx 성공, 3xx 리다이렉션,
4xx 클라이언트 에러, xx 서버 에러로 분류하여 각각의 비율을 계산합니다. 200번대 성공 응답이 대부분이면 정상 상태이고 400번대나 500번대가 높으면 문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500번대 서버 에러는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심각한 문제를 의미합니다. 전체 요청 대비 에러율을 100분율로 계산하면 서버 품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HTTP 상태 코드 분석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에서는 9번째 필드가 HTTP 상태 코드라고 가정하고 스테터스 배열에 각 상태 코드를 키로하여 출현 횟수를 누적합니다. 엔드 블록에서 모든 상태 코드와 그 횟수를 출력하고 소어트 젠으로 숫자 순서대로 정렬합니다. 두 번째 예제는 에러율을 계산하는데 토탈 변수의 전체 줄수를 카운트하고 9번째 필드가 400 이상이면 에러즈를 증가시킵니다. 엔드 블록에서 에러즈를 토탈로 나눈 후 100을 곱하여 100분율을 계산합니다. 이렇게 에러율을 모니터링하면 서버 품질 저하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상태 코드를 카테고리별로 분류하면 서버 문제의 원인을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XX 성공 응답은 정상적인 요청 처리를 의미하며 대부분의 트래픽을 차지해야 합니다. 3XX 리다이렉션은 URL 변경이나 캐시 처리를 나타내며 적당한 비율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4XX 클라이언트 에러는 잘못된 요청, 권한 부족, 존재하지 않는 페이지 등을 의미하며 404 에러가 많다면 링크나 경로 설정을 점검해야 합니다. 5XX 서버 에러는 서버 내부 문제로 즉시 해결이 필요합니다. 조건문으로 상태 코드 범위를 분류하고 각 카테고리별 비율을 계산하면 종합적인 서버 건강도 지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응답 시간 통계는 서버 성능을 측정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로그에 기록된 응답 시간을 추출하여 평균, 최소값, 최대값, 백분위수를 계산합니다. 평균 응답 시간은 전체적인 성능을 나타내지만 이상치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최소값과 최대값은 성능의 범위를 보여주지만 극단적인 케이스를 반영합니다. 백분위수는 특정 비율의 사용자가 경험하는 응답 시간을 정확히 보여줘서 실제 사용자 경험을 더 잘 대변합니다. 95백분위수가 낮다면 대부분의 사용자가 빠른 응답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응답 시간 통계를 계산하는 코드를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서 마지막 필드 NF를 응답 시간으로 가정하고 타임 변수에 저장합니다. 썸에 누적하여 나중에 평균을 계산할 준비를 하고 타임즈 배열에 각 응답 시간을 저장합니다. 조건문으로 현재 값이 최대값보다 크면 맥스를 업데이트하고 최소값보다 작거나 민이 비어있으면 민을 업데이트합니다. 엔드 블록에서 썸을 전체 줄수 NR로 나누어 평균을 계산합니다. sort 함수로 타임즈 배열을 정렬하여 sorted 배열에 저장하고 전체 개수의 95%에 해당하는 인덱스의 값을 95백분위수로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통계 값을 밀리초 단위로 출력합니다. 백분위수가 평균보다 더 중요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평균은 모든 값을 더해서 개수로 나눈 것이므로 극단적으로 느린 몇 개의 요청이 전체 평균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요청이 100m초에 처리되지만 1%의 요청이 10초가 걸린다면 평균은 실제 사용자 경험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P50 중앙값은 절반의 사용자가 경험하는 응답 시간을 보여줍니다. P95는 상위 5%를 제외한 95%의 사용자가 경험하는 최대 응답 시간입니다. P99는 1%를 제외한 최악의 경우를 나타냅니다. 서비스 수준 목표 SLA를 설정할 때 보통 P95나 P99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분석한 통계 데이터를 HTML 형식의 보기 좋은 리포트로 자동 생성하면 팀원들과 쉽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HTML 템플릿을 생성하여 제목, 스타일, 기본 구조를 정의하고 분석 결과를 동적으로 삽입합니다. 테이블과 차트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면 한눈에 파악하기 쉽습니다. CSS 스타일을 적용하여 가독성을 높이고 색상 코딩으로 정상과 비정상 상태를 구분합니다. 생성된 HTML 파일은 웹 브라우저로 바로 열거나 이메일로 전송할 수 있어 이를 모니터링 리포트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HTML 리포트 생성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Generate 리포트 함수를 정의하고 히어닥 구문으로 HTML 템플릿을 작성합니다. cat 명령어 뒤에 더블 꺽쇠와 EOF를 사용하면 여러 줄의 텍스트를 파일로 리다이렉션 할 수 있습니다. HTML 헤드 섹션에는 타이틀과 스타일을 정의합니다. 현재 날짜를 대인 명령어로 동적으로 삽입하여 리포트 생성 일시를 표시합니다. 바디 태그에는 에리엘 폰트와 20픽셀 여백을 설정하고 테이블 스타일은 보어더 컬래프스로 경계를 합치고 전체 너비를 사용합니다. TH와 TD에는 테두리와 패딩을 설정하고 TH의 배경색을 녹색으로 하여 헤더를 강조합니다. 이렇게 기본 템플릿을 만들면 이후에 통계 데이터를 삽입할 준비가 완료됩니다. HTML 리포트에 실제 통계 데이터를 삽입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옥으로 분석한 결과를 HTML 테이블 형식으로 변환하여 리포트 파일에 추가합니다. 테이블 태그를 먼저 출력하고 옥의 printf 함수로 각 집계 결과를 테이블 행으로 포매팅합니다. sort 명령어로 데이터를 정렬하여 가독성을 높이고 색상이나 아이콘을 추가하여 이상치를 강조할 수 있습니다. 여러 섹션으로 나누어 IP별 접속, 상태 코드 분석, 응답 시간 통계 등을 각각 테이블로 만들면 종합적인 분석 리포트가 완성됩니다. 통계 데이터를 HTML 테이블로 삽입하는 실제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H3 태그로 섹션 제목을 리포트 파일에 추가합니다. echo 명령어로 테이블 시작 태그와 헤더 행을 출력합니다. 옥 명령어에서 스테터스 배열의 9번째 필드의 상태 코드를 집계하고 end 블록에서 for로프로 각 상태 코드와 횟수를 순회합니다. printf 함수로 tr과 td 태그를 포매팅하여 HTML 테이블 행을 생성합니다. \n으로 줄바꿈을 추가하여 가독성을 높입니다. sort 명령어의 t 옵션으로 꺽쇠를 구분자로 지정하고 K3U로 세 번째 필드인 횟수를 기준으로 RN 옵션으로 내림차순 숫자 정렬을 수행합니다. 마지막으로 테이블 종료 태그를 추가하여 완성합니다. 1일 요약 리포트 스크립트는 전체 분석 과정을 하나의 쉘 스크립트로 자동화합니다. 로그 파일 경로, 리포트 파일명, 이메일 주소 등을 변수로 정의하여 재사용성을 높입니다. HTML 헤더를 생성하고 여러 옥 명령어로 다양한 통계를 계산하여 리포트에 삽입합니다. 모든 분석이 완료되면 메일 명령어로 지정된 이메일 주소로 리포트를 자동 전송합니다. 크란에 등록하면 매일 정해진 시간에 자동으로 실행되어 관리자가 별도로 작업할 필요가 없습니다. 에러 처리와 로깅을 추가하면 더욱 안정적인 시스템이 됩니다. 1일 리포트 자동화 스크립트의 전체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쉬백 라인으로 배시 쇠를 지정하고 주석으로 스크립트 설명을 작성합니다. 로그 file 변수에 어패치 접속 로그 경로를 지정하고 리포트 file에는 임시 디렉토리의 날짜가 포함된 파일명을 설정합니다. date 명령어의 플러스 기호와 포맷 문자열로 연어리를 조합합니다. email 변수에 리포트를 받을 관리자 이메일을 설정합니다. 히어닥으로 HTML 헤더를 생성하고 현재 날짜를 H1 태그로 출력합니다. 옥 명령어로 상태 코드를 집계하고 토텔 변수에 전체 요청수를 누적합니다. end 블록에서 총 요청수를 p 태그로 출력하고 테이블로 각 상태 코드의 횟수를 표시합니다. HTML 종료 태그를 추가하고 메일 명령어로 제목과 함께 리포트를 전송합니다. 크란 스케줄링을 설정하여 스크립트를 자동으로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크란은 특정 시간에 주기적으로 명령어를 실행하는 유닉스 시스템의 스케줄러입니다. 크란 탭 이 명령어로 크란 설정 파일을 열고 분시 1월 요일 순서로 실행 시간을 지정합니다. 매일 오전 2시는 02 별표로 표현합니다. 스크립트 경로를 절대 경로로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 날짜 매개 변수를 전달합니다. 로그 로테이션을 고려하여 전날 로그 파일을 분석하도록 설정하면 데이터 누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대용량 로그 파일을 처리할 때는 성능 최적화가 필수입니다. 조건문을 액션 블록 앞에 배치하면 옥과 패턴 매칭 단계에서 필터링하여 불필요한 줄은 처리하지 않습니다.
집계 결과만 메모리에 유지하고 원본 데이터는 저장하지 않으면 메모리 사용량이 크게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수백만 줄의 로그를 분석하더라도 집계 키가 수백 개라면 메모리는 수백 개의 항목만 저장하면 됩니다. 불필요한 필드를 참조하지 않고 필요한 필드만 처리하면 CPU 사용량도 감소합니다. 그집 후로 압축된 로그는 저케트로 읽어서 파이프로 연결하면 압축 해제 없이 바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로그 분석의 실전 활용 시나리오를 살펴보겠습니다. 디다스 공격은 짧은 시간에 특정 IP에서 대량의 요청이 발생하므로 IP별 접속 횟수와 시간대별 트래픽을 분석하면 탐지할 수 있습니다. 느린 엔드포인트는 응답 시간 통계를 URL별로 집계하여 찾아낼 수 있으며 특정 API가 병목이라면 최적화 대상이 됩니다. 비정상 접속 패턴 분석으로 자동화된 크롤러나 악의적인 봇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저 에이전트가 없거나 순차적인 URL을 빠르게 요청하는 패턴을 찾으면 보안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로그 분석은 단순 통계를 넘어 서버 보안과 성능 최적화의 핵심 도구입니다. 오과 함께 다른 리눅스 도구를 조합하면 더욱 강력한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래프는 특정 패턴이 포함된 줄만 필터링하여 에러로그나 특정 이벤트를 추출하는 데 사용됩니다. 세드는 텍스트 치환과 변환에 특화되어 로그 형식을 표준화하거나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소어트와 요닉을 조합하면 중복을 제거하고 고유한 값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파이프라인으로 여러 명령어를 연결하면 복잡한 데이터 처리를 단계별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래프로 에러 로그만 필터링하고 옥으로 타임스탬프를 추출한 후 소어트로 정렬하고 요닉C로 중복 횟수를 세는 식입니다. 이런 조합을 통해 원하는 분석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옥을 사용하여 억세스 로그 파일에서 각 IP별 접속 횟수를 집계하고 상위 10개를 추출하는 명령어에서 엔드 블록의 역할과 실행 시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4가지 선택지 중에서 정답을 고민해 보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파일을 모두 읽은 후 단 한 번만 실행되며 최종 집계 결과를 출력한다가 정답입니다. 엔드 블록은 옥가 입력 파일의 모든 줄을 다 읽은 후에 단 한 번만 실행되는 특별한 영역입니다. 이 예제에서는 중괄호 IP 배열 증가 부분이 각 줄마다 실행되어 IP별 접속 횟수를 집계하고 엔드 블록에서 포루프를 통해 최종 집계된 결과를 출력합니다. 이는 전체 데이터를 모두 수집한 후 통계를 산출할 때 매우 유용한 패턴입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옥의 연관 배열을 활용한 로그 분석에서 스테터스 배열 9번째 필드 증가 코드가 수행하는 작업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 것은 무엇일까요? 연관 배열의 동작 원리를 생각하며 답을 골라보세요. 정답은 한 번입니다. 9번째 필드의 값을 키로 사용하여 배열에 저장하고 해당 키의 값을 일씩 증가시켜 각 상태 코드의 출현 횟수를 자동으로 집계한다가 정답입니다. 옥의 연관 배열은 해시맵처럼 동작하여 임의의 문자열을 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9는 각 줄의 9번째 필드, 보통 HTTP 상태 코드를 의미하며 스테터스 배열 9번째 필드 증가는 해당 상태 코드를 키로 하는 배열 요소의 값을 1 증가시킵니다. 예를 들어 $9가 404라면 스테터스 404의 값이 1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각 상태 코드별 출현 횟수가 자동으로 집계됩니다. 세 번째 퀴즈입니다. 시간대별 에러를 집계할 때 옥 명령어의 성능을 개선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과 그 이유로 올바른 것은 무엇일까요? 옥의 패턴 매칭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현재 형태가 이미 최적화되어 있으며 조건을 액션 블록 앞에 배치하면 옥과 패턴 매칭 단계에서 필터링하여 불필요한 액션 실행을 방지한다가 정답입니다. 옥에서 패턴 중괄호 액션 형태로 작성하면 패턴 매칭이 먼저 수행되고 매칭된 줄에 대해서만 액션이 실행됩니다. 반면 중괄호 if 조건 액션 형태는 모든 줄에 대해 액션 블록에 진입한 후 조건을 평가합니다. 따라서 현재 형태가 더 효율적이며 별도의 최적화가 필요 없습니다. 네 번째 퀴즈입니다.
크란을 사용하여 매일 오전 2시에 전날 로그를 분석하는 작업을 설정할 때 올바른 크란 표현식과 스크립트 구성은 무엇일까요? 크란의 시간 표현 방식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정답은 한 번입니다. 02 별표 경로 스크립트 $괄호 date yesterday 더하기 연월일 형식이 정답입니다. 크란 표현식은 분시 1월 요일 순서로 구성되며 02 별표는 매일 오전 2시에 실행을 의미합니다. $괄호 date yesterday는 명령어 치환을 통해 전날 날짜를 연월일 형식으로 생성하여 스크립트의 인자로 전달합니다. 전날 로그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날짜 인자를 전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5번째 퀴즈입니다. 대용량 로그 파일을 분석할 때 메모리 효율성을 고려한 옥 스크립트 작성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수백만 줄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필요한 데이터만 추출하는 조건문을 액션 블록 앞에 배치하고 불필요한 필드는 처리하지 않으며 집계 결과만 메모리에 유지한다가 정답입니다. 대용량 로그 파일 처리 시 메모리 효율성의 핵심은 불필요한 데이터를 메모리에 적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건문을 액션 블록 앞에 배치하면 옥과 패턴 매칭 단계에서 필터링하여 불필요한 줄은 처리하지 않습니다. 또한 원본 데이터를 배열에 저장하지 않고 집계 결과만 유지하면 메모리 사용량이 로그 크기가 아닌 집계 키의 개수에 비례하게 됩니다. 6번째 퀴즈입니다. 응답 시간의 백분위수를 계산하기 위해 옥으로 배열을 정렬할 때 올바른 접근 방법은 무엇일까요? 옥의 배열 정렬 함수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옥의 sort 함수를 사용하여 배열을 정렬하고 정렬된 배열의 인덱스를 통해 백분위수 위치의 값을 추출한다가 정답입니다. 옥는 sort 함수를 제공하여 배열의 값들을 정렬할 수 있습니다. sort 원본 배열, 정렬된 배열 형태로 사용하면 값들이 인덱스 1, 2, 3 순서로 정렬되어 저장됩니다. 백분위수 계산은 정렬된 데이터에서 특정 위치의 값을 찾는 것이므로 sort로 정렬 후 정렬된 배열 인트 길이 곱하기 0.95 가치 인덱스로 접근하면 됩니다. 7번째 퀴즈입니다. 어패치 컴바인드 로그 포맷처럼 복잡한 형식의 로그를 파싱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복잡한 로그 구조를 정확히 추출하는 기법을 고민해 보세요. 정답은 4번입니다. 옥는 기본적으로 공백을 구분자로 사용하지만 복잡한 형식은 매치 함수와 정규 표현식을 조합하여 원하는 필드를 직접 추출하는 것이 정확하다가 정답입니다. 어패치 컴바인드 로그 포맷은 공백으로 구분되지만 대괄호와 따옴표로 묶인 부분이 있어 단순 구분자로 파싱하기 어렵습니다. 매치 함수를 사용하면 정규 표현식으로 원하는 부분을 정확히 추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치 $0, 대괄호 점 별표 물음표 대괄호 ARR처럼 대괄호 안의 내용을 캡처할 수 있어 복잡한 로그 형식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로그 통계 분석 및 리포트 생성 완벽 가이드를 마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면 옥의 연관 배열과 엔드 블록을 활용한 통계 집계, 시간대별 에러 분석, HTTP 상태 코드 분석, 응답 시간 통계 산출, HTML 리포트 자동 생성, 그리고 크란을 통한 일일 리포트 자동화까지 다루었습니다. 이러한 기법들을 실전에 적용하면 서버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성능 병목을 식별하며 보안 위협을 탐지할 수 있습니다. 로그 분석은 시스템 운영의 핵심 역량이므로 꾸준히 연습하여 마스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